네, 오늘은 이제 볼보의 플래그십 SUV인 볼보 XC90 시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보를 처음 만난 거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정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로 공개될 때 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볼보 XC90을 봤을 때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라인하고, 특히 실내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약 9인치 정도 되는 아이패드 같은 게 탑재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이제 2년 정도가 지나서 국내에 들어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볼보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감안해 볼 때 크게 늦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볼보가 지난 2015년에 판매량이 최초로 89년 역사상 이제 50만 대 이상을 처음으로 넘긴 정도였기 때문에 볼보 생산량을 감안하면 그렇게 국내에 늦게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부에 보면은 이제 T자 모양의 디알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이제 토르의 망치라고, 망치 모양을 땄다고 해서 토르의 망치 모양을 한 게 있고, 밑부분에 이렇게 점으로 박혀 있는 이제 LED 헤드램프가 되겠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이제 세로 그릴인데, 볼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세로 그릴이 XC90부터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릴 가운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볼보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이언 마크가 이렇게 볼보 심벌이 들어가 있는데, 동그란 링에 화살표가 들어가서 철, 아이언을 표시하게 됩니다. 기존 같으면은 대각선으로 된 부분에서 화살표가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식인데, 모양이 변화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로고도 좀 더 바뀌면서 대각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단부 부분에 보면 에어덤이 있고요.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7인승이고, 길이는 약 전장 5m가 약간 아니라 5cm 정도가 부족한 정도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타이어는 국내에 출시될 때 이제 D5, T6, T8 이제 세 가지 엔진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여기서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타이어가 저 뒤쪽에 있네요. 요 부분 보니까 이제 R 디자인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이게 22인치로 R 디자인이 적용된 건 27535R 22인치 정도로 해서 22인치가 적용됐고, 다른 타이어는 이제 20인치 정도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트림상으로 보면은 모멘텀이라는 이제 기본에 있고, 그 위에 이제 R 디자인하고 인스크립션, 그리고 최상위 모델은 이제 엑설런스가 있는데, 엑설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을 갖다가 좀 더 이제 2열 공간을 넓혀서 4인승으로 만들어서 후방 공간을 넓게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새롭게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거면 이제 키를 둘 수 있겠습니다. 키에 우드를 설치한다든가 이제 가죽으로 마감한다든가 해서 좀 더 색다른 맛,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의 뒷부분에 가서 트렁크를 열 때 발로 이렇게 터치하면은, 시동이 좀 걸려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은 이제 다리를 이용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핸즈프리로 이제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되겠고요. 7인승입니다. R 디자인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인지, 사이드 미러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롬이나 알루미늄 형태로 좀 더 강조를 했네요. 그런 부분에서 후면부에 가서 보면 로고가 이제 T6 이제 R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 AWB 올 휠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T6 모델이 쭉 있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D5, 그 위에 이제 최상위 트림 이제 T8 같은 경우는 T8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2열부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열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공조기 되겠습니다. 공조기가 터치가 됩니다. 터치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강약을 또 온도 낮추고 올리는 까지, 시트 히팅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뭐 이 차가 볼보 차 맞냐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밑부분에 이제 230V 커넥터하고 시거잭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XC90은 이제 포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클라이밋 컨트롤이 이제 포전, 운전석과 그리고 조수석, 그리고 2열 공간, 그리고 3열 공간까지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의 그런 조잡한 부분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버튼 하나와 다이얼 버튼과 몇 개의 버튼 이외에는 모두 저 가운데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9인치 터치 스크린, 센서 스크린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센서 스크린을 통해서 에어컨이나 모든 부분을 이제 원터치로 바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방향도 송풍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2열 온도 조절, 3열 온도 조절 이런 식으로 같이 손쉽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용하는데 아주 편안하고 홈 버튼을 통해서 누르면 아이패드와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내에서 눈에 확 띄는 분은 저 앞에 이제 동그랗게 있는 바우즈 앤 윌킨스라는 스피커, 영국산 오디오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19개인가 17개 정도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바우즈 앤 윌킨스 스피커 양쪽 측면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약간 덧대서 좀 더 강조하고 멋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측면부하고 이제 샌드패시아 하단 부분에 이렇게 우드, 리얼 우드입니다. 리얼 우드가 들어가서 약간 스칸디나비안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트림 이런 부분, 기어노브 같은 경우 조금 작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엔진을 시작하는 게 엔진 스타트 스탑이 버튼 스타트 스탑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우측을 하면 다시 켜지고 하는 이제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XC90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새롭게 잘 만들어진 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트 요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바로 시트를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안내를 보면 이렇게 측면 보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버튼을 눌러주면 측면 보호대, 또 줄일 것인지 허리 받침대, 그리고 쿠션 장착은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받침대, 측면 보호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밑부분에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그리고 곡 한 곡씩 오고, 이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전동화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고 현재로서는 이용 불가합니다. 속도가 있어야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뭐 T6나 이런 버전에도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수동은 가능하고요. 8단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을 눌러보면 USB 포트는 이제 2개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는 크게 창 하나로 있고 가운데 정도에 하나의 이제 가름막 정도가 있고요. 이쪽 버튼을 추가적으로 동작하면은 반절 정도가 굉장히 넓은 하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원터치로 하면 자동으로 이제 동작하게 됐습니다. 뒤에 것도 한 번만 눌러주면
데시벨은 73데시벨 정도 되고요.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볼보가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터치 기능을 넣습니다. 많은 기능을 주행 중에서. 볼보가 운전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25% 정도를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기능들을 이 9인치 센서스 터치 스크린에 넣습니다. 이 센서스 터치 스크린을 이제 장착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또 그리고 이게 정전 방식입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볼펜 같은 경우 정전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터치가 됩니다. 이게 IR 스크린이라고 해서 정전식 터치가 아닌 IR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옛날 방식이지만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추운 지방에서 장갑을 끼고 동작하는 여자분들이 많고 손톱이 긴 사람들이 동작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식 터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IR 방식 이렇게 모든 걸 다 터치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열 부분 보면은 이렇게 잡고 이동시킬 수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3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가 일지 한번 이렇게 세워보면 뭐 성인이 앉기엔 좀 부족한 부분 같고요. 아무래도 어린아이 정도 뭐 그 정도 타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볼보가 자랑하는 이제 안전 세이프티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2열이나 탑승했을 때 좀 더 안전한 키 높이를 맞추거나 안전한 이제 안전벨트를 하기 위해서 부스트 시트가 지금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올려서 이렇게 장착하면은 시트가 좀 더 높아지면서 어린이가 높게 앉으면서 안전벨트를 좀 더 정확하게 잘 맬 수 있는 부스트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3열을 폴딩한 상태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송풍구 같은 게 있고요. 컵홀더도 하나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뭔가 사물함처럼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네요. 양쪽에 전부 다 양쪽 승객을 전부 다 위한 거고요. 트렁크 쪽을 들어보면 밑에 이제 타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폴딩되어 있는 시트를 올리려고 하면 저쪽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잡아주셔든가 이제 아니면 전동식으로 해서 올려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12V 아울렛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최상위 트림인 이제 TA 트윈 엔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트윈 엔진은 이제 모터가 들어가서 배터리와 함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TA 트윈 엔진의 이제 구조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부 이제 셰시가 있고요. 중앙 부분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이제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LG 화학에서 들어가는 9.2kWh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T8 같은 경우는 올휠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제 후륜 쪽도 이제 모터가 들어가서 구동시켜 주면서 올휠 드라이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보가 밝히기로는 16A짜리 충전기를 통해서 공급하면 약 220V 정도니까 약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9kW 정도 아워 정도의 이제 배터리 용량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T8 버전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 충전 케이블이 따로 이제 따라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모델은 T8, T8 트윈 엔진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2리터 이제 가솔린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결합된 엔진에다가 배터리로 해서 모터 파워가 더 겹쳐 최종 출력이 이제 400마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뭐 럭셔리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만점 중에 하나가 기어 노브가 아주 투명한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투명한 이제 스웨덴의 한 제작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했다고 합니다. 뭐 아주 작지만 굉장히 뭐 독특하고 뭔가 장인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특별한 차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주행을 할 예정인데요. 자, 어디까지나 모든 기능. 네, 이제 센터페시와 상대는 이제 바워센 윌키스 이제 영국의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급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지금 저희가 속도하면서 최대한 저희를 맞추면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바라고요. 너무 과격한 주행하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안전을 맞게 오디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맞게 주행을 해야 저희가 속도가 좀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준비하시고 계속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행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모터가 개입돼서 이제 모터가 동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400마력의 출력과 이제 약 60kgm의 토크가 넘는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달리는데 큰 무난하고 핸들링은 상당히 이제 가볍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 이제 12.3인치 LCD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맵과 함께 계기판도 변형하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총 14개의 웹 항목 중에요. 스피커 이모티콘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줌을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CTA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이렇게 설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도 그려줄 수 있고요. 뭐 줌하는 기능은 뭐 아주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파킹 해가지고 드라이빙 모드를 N, D 이렇게. 네, 백. R이 아니고 백, B라는 모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B 모드를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적극적으로 해서 회생 제동을 하게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계기판은 12.3인치 계기판에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선택에서 바꾸면 퓨어 이코준의 올힐 드라이브 AWD가 있고요. 퓨어 하이브리드 파워 오프로드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네,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고속이나 브레이킹에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눌러서 트립 같은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선택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행하는 도중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뭐 교통 정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시간, 뭐 방향, 내비전 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워 모드로 지금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변경하고 이제 보는데 약간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감을 이제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뭐 첫 엑셀 반응이 대단한데요. 쭉 밀고 가는데 소음은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네, 후면부 보면은 후면부가 상당히 각지면서 기존의 초기 모델 볼보 XC90의 라이트 모양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더블로 듀얼로 이제 머플러 TV 딱 나와 있고, 네, 와우, 이게 자동으로 그 인텔리세이프가 동작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을 방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이제 앞 차가 뒷차에게 이제 경고하듯이 이제 비상등이 이제 3사에 빠른 시간 내에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전자식 파워 스테이
잠시 후 파워 우회전입니다. 스티어링인 것 같은데 약간의 유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이제 코너링 할 때 약간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엑셀을 깊게 밟으면 차가 이제 휘청휘청해서 서스펜션이 빨리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감 없이 넘어도 아주 불안감 없이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모터가 가동되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더 잘 밀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가 동작하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손을 뗐습니다. 물론 이제 엑셀에서도 발을 뗐고요. 그리고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올리면 점점 100km까지 맞춰졌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을 따라가는데 아주 정중앙으로 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는 이제 5km 정도씩 이렇게 증가되고요. 조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살짝 보여주네요. 이제 조향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누르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이제 동작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놓고 차선을 상당히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말리부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향하십시오 하고 이제 한 수십 초가 지나면 이제 그리고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가 동작해서 지금 100km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맞춰서 파란색으로 되면 또 맞춰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속도를 좀 높여서 100km 이상 원만한 커브에서도 상당히 잘 유지를 되고 있습니다. 파워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저속에서는 크게 무거운지 모르겠다가 100km가 넘어가고 속도가 되면 스티어링 휠이 아주 무거워져서 잠시 후 오른쪽 방향 급격한 이제 조향을 막고 있습니다. XC90T8 이제 트윈 엔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아주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밀리는 듯 하지만 깊게 밟으면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D5 모델이 되겠습니다. R 디자인도 아니고 인스크립션도 아니고 D5 모멘텀입니다. 이제 가장 베이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같으면 이쪽 부분에 바워즈 앤 윌킨스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빠져 있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멘텀이라고 하신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트림 옵션의 모멘텀을 타고 계신 겁니다. 그인즉슨 원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사양 같은 경우가 8인치 운전자 계기판이 기본 사양인데요. 그런 반면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잠시 후 12.3인치로 오른쪽 도로입니다. 모든 트림을 다 똑같은 크기의 화면 크기로 운전자 계기판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큰 차 같은 D5 경우에는 모델 디젤인데 타이어 사이즈가 혹은 크게 타이어 구분이 단면 가는 건 몇 없고 미리, 몇 인치인지가 이제 뒷부분 이제 로고 엠블럼에서 D5라고 써진 거 하나 가지고 디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아까 T8과 달리 눌러보면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오프로드 이런 식 인디비주얼 5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계기판 설정을 해서 마이카에서 디스플레이 눌러서 주제 부분에서 약간 퍼포먼스로 바꿔주면 밝음으로 해서 닫았습니다. 퍼포먼스 모드로 이제 변형했고요. 크게 T8과 달라진 부분을 크게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해 보이는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패시아 상단인데 이제 플라스틱 아까 고급인데 이게 나무 장식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 장식 정도 들어가 있고요.
리얼 우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멘텀이 그 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글로브 박스가 열리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D5 2000cc 디젤 유턴입니다.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이고 출력은 235마력, 토크는 이제 40kgm가 좀 넘는 정도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출발합니다. 뭐 40km 주행까지는 뭐 디젤 차임을 잘 느끼기 힘들 정도로 실내에서 되게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뭐 소음이나 이런 면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 주행에서 이제 다만 언제 어느 정도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스티어링 휠도 드라이빙 모드를 또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한 상태고요. 약간 조작하는데 눌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네요. 네, 다이나믹으로 됐고요. 속도를 조금 내면은 스티어링 휠은 조금 약간 무거운 듯 하면서, 네, 아까보다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이 좀 더 무거워질 거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약간 아까 T8 트윈 터보 너무 조용한 차량을 타다 보니까 이 차가 상대적으로 되게 뭐 실내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떨어져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나오다 보니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네, 턱을 지나는 것도 아주 부드럽게 턱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창이 확 올라오면서 위에 상단을 보시면 뒤쪽 온도 조절이라는 기능, 양옆에 있는 수납함이 굉장히 크기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5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아까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해 놓고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해 놓고 상태에서 커브를 돌았는데 상당히 쏠림 현상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뒤틀릴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1세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2세대 XC90에서도 윈도우즈를 내렸습니다. 윈도우즈 내려가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왜 이렇게 느린지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슬로우 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인지 네, D5 바워즈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은 아니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크게 바워즈 앤 윌킨스냐 아니냐를 제 귀가 막히어서 뭐 잘 어떤 부분에서 음악이 좋은지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16km 동안 직진입니다. 차량을 제대로 잘 잡아준다고 할까요?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별 무난하게 잘, 뭐 상당히 괜찮은데요. 차량이 앞에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하십시오 하고 내두면 또 속도를 줄이고 그렇습니다. 레인 체인징까지는 안 해주네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속도를 잘 유지하면서 약간의 양옆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속 100km대 RPM은 네, 지금 가속이 되고 있고요. RPM은 약 1500 RPM 정도 D5 디젤 엔진에서 유지하고 있네요.
좀 속도를 내서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에서 안정감, 지금 현재 속도가 꽤나 높은 아주 고속인데 전혀 핸들링 불안한 감이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핸들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135km까지도 파일럿 어시스트가 동작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 이렇게 차량이 있으면 옆에 표시가 해주네요. 속도를 좀 더 높여서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주행하는 내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가 꽤 동작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운전 너무 쉬운데요. 측면으로 돌아서 약간 파일럿 어시스트가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100km 이상의 고속에서는 아주 스티어링을 꽉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확하게 잘 동작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럿 어시스트도 상당히 빠르게 5km씩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XC90D5 모멘텀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파워 펄스라는 이제 공기를 압축시켜서 터보렉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압축된 공기를 2000rpm 이하일 때 쏴주면서 터보렉을 없게 하였다는, 줄였다는 그런 의미의 모멘텀 D5를 주행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부족한 부분 빼고는, 옵션 사항 빼고는 아주 괜찮습니다. 고속도로로 주행해서 엔진 소음도 상당히 디젤 엔진이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상태입니다. 흡차음 장치가 잘 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의 소음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소음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하게 되면은 엑셀을 밟으면 차량이 앞으로 툭툭 튀어나갈 정도로 7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상당히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성능이나 턱을 넘어갈 때 느끼는 수준 상당히 안락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턱턱거린다던가 서스펜션이 그런 부분은 없이 아주 부드럽게 한 번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수동 모드도 가능하고요. 지금 4단, 2단 넣고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D5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는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컴포트, 오프로드,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 스크롤하는 요걸로 지금 조작을 하게 되는데 누른 상태에서 조작할 때 또 한 번 눌러주는 게 좀 불편합니다. 요거 아무래도 버튼식으로 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런 데서 파일럿 어시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를 동작시키고 5km씩 줄어드는데 네.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이게 레인을 인식하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해제됐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시스템 해제된 상태입니다. 디젤 엔진 오토 스타트 스탑이 자동적으로 이제 동작하게 돼서 잘 멈추고요.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모멘텀에는 마사지 기능도 없고 요추 받침대만 있고, 또 에어컨 동작할 때 밑에 시트 쿨링 하는 게 없네요. 달리는 내내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시트 쿨링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볼보 XC90 T8 모델과 D5 디젤 모델 이제 두 개의 모델을 시승했는데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좌회전입니다. 볼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km 동안 인텔리 세이프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었고,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PA2 두 번째 세컨 제너레이션 버전이 굉장히 동작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패들 시프트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창이 너무 늦게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500m 앞에서 상당히 좌회전입니다. 동작이 그리고 이제 곧 느린 것을 목적지 주변입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볼보 생산량을 감안해서 볼보 XC90이 한 달에 약 9,000대 정도를 이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약 3,000대 이상, 3,000대 정도 판매를 한 달에 하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제 3,700대 정도에서 500대 정도를 주로 이제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1,300대 정도 가지고 전 세계 아시아나 나머지 부분에서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볼보 코리아가 그렇게 할당량이 적은 데서 손쉽게 많은 수요를 가져올 수 있지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